강자입니다. 자, 오늘의 차트 마이너스 6% 진짜 하락인지 이걸 조금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아니고요. 어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지금은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더리움은 지금 마이너스 2%거든요. 어제 마이너스 6%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내려왔을 때 보게 되면은 시장이 웬만한 타격을 다 주었던 그런 자료 좀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이더리움은 장중에 6%, 비트코인은 장중에 4%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졌을 때의 상황하고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되는데,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사실 이게 이제 뭐 비트코인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제 밀려서 지금까지 타격을 주고 있는 건 사실상 이더리움 때문에 그러는데, 이더리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올라와주는 코인들이 이제 조금 늘어났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기존에 사실상 이제 보게 되면은 10개도 안 되게 빨간불을 켜주고 있다가 반등으로 인해서 빨간불도 좀 들어오고 시작하고 있고, 많이 빠졌던 코인들도 거의 막 7, 8%에서 10%가 많이 내려갔었는데 다시 좀 복구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보여지고, 더 최악인 게 있습니다. 더 최악인 거는 비트코인이에요. 이더리움에 의해서 이렇게 빠진 거였는데 비트코인도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4%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심은 좀 이르다. 왜 그러냐면 어제 유일하게 혼자 이탈했던 거는 이더리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비트는 살아 있었고 이더는 이탈이 돼가지고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충격파가 발생이 된 거고, 오늘은 어떻게? 오늘은 지금 비트코인으로 보면 이더리움은 더 빠질 겁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제 1억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1억이 깨지고 복구되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4%까지 빠졌는데 마이너스 0.8% 정도로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 아니냐, 이제 요렇게 좀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요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이제 우리 얘기했던 대로 마이너스 0.5%에서만 끝나도 타격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20분 동안에 이 역량이 소멸이 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0.3%가 줄어들어야 돼요. 더 올라가줘야 됩니다. 사실상 마이너스 0.4, 플러스 0.4가 올라가줘야지 그 약간 좀 이탈될 수 있는 범위를 견딘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설령 만들어진다고 해도 오늘 추가적인 하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요런 구간에서 뭐 마이너스 뭐 0.8에서 뭐 0.9에 끝난다라고 했을 때 오늘은 뭐 비트코인 때문에 또 다른 타격이 한번 주어질 거다라는 게 현재 분석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움직였던 흐름들은 좋은데 지금 이제 분봉상 보게 되면 어제 장중에 이거 매물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이 매물은 큰 매물은 아닙니다. 엄청난 매물은 아니에요. 그리고 고점에 왔을 때도 따졌을 때는 그렇게 큰 매물은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고래들이 뭔가 이제 매집을 해줬다라고 이제 봤을 때 그 매집 물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어제 이 정도 물량은 한 뭐 3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타격도 없는, 기존에 산 거에 대해서 별 영향력도 없는 그 정도 물량밖에 좀 안 된다. 근데 요런 게 이제 간간히 좀 나왔죠, 중간에. 그래서 한 3, 3, 3 이렇게 나온다면 그동안에 들어온 100 중에서 한 10 정도는 썼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매도 물량으로만 검토를 좀 해봤을 때.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매도 물량이 적다 많다를 떠나서 이 모양 때문에 망가진 그림이 더 많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이제 이게 30분 봉인데, 자, 10분 봉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요, 이미 뭐가 진행이 되고 있죠? 데드크로스가 된 시점 이후에 장기 이평선이 무너지면서 하방 쪽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방 쪽에서 장기 이평선 다시 회복해 줄 거냐를 또 봐야 되는 건데, 오늘 종가상 좋지 않을 것 같고, 이거를 또 15분 봉에서 놓고 보더라도 장기 이평선이 깨진 상태에서 복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30분 봉에서는 깨졌다가 회복은 시켰지만 결과적으로는 역배열 구간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반등했을 때 어떻게? 수급이 없습니다. 수급은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하죠, 우리. 그래서 하락에 따른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것 뿐이다.
전체적으로 밀렸던 것 대비 한 반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조금 또 애매해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오늘 사실 이제 이더리움은 그냥 어 변경이 됐습니다. 무슨 변경이냐면 이탈 확정으로 봐야 돼요. 상승이 되었다가 하락으로 변경이 된 케이스로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딱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어요. 무슨 기회냐면 오늘 만약에 이렇게 끝나서 0. 마이너스 0.5보다 더 밀렸는데 끝났다고 한다면 오늘 반드시 한 번 더 살아나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무조건 오늘이어야 되냐? 네, 오늘이어야 됩니다.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요. 여기 며칠 동안 이렇게 있어도 안 되는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들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위험한 구조로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보는 게 사실 어제 밤 10시 한 50분 됐나요? 그때부터 이제 좀 느꼈던 거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하락이 돼서 설령 장중에 종가로 반등이 되어서 회복을 시켜놔도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였냐면 이제 강세, 단기적인 강세는 없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저도 일단은 비트코인이 뭐 빠지게 되면 뭐 다시 뭐 밑바닥까지 간다라고 보진 않아요. 이제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이 좀 나오겠지. 그걸 좀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검토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어제 분명히 비트코인은 4%까지 빠졌습니다. 퍼센테이지로만 좀 얘기하면 이더리움은 6%까지 빠졌어요. 근데 얘네가 마이너스 4% 빠지고 마이너스 6% 빠졌던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준비 운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코인이 기본적으로 다른 알트코인은 지금도 잘 가고 있어요.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죠? 어제 막 시장이 막 폭삭 주졌는데도 제로엑스나 뭐 헌트나 뭐 이런 애들은 스페이스 아이디 이런 애들은 오히려 반등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특수한 케이스였는데 어쨌든 대부분이 다 많이 빠졌었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빠졌을 때 이게 워밍업 정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타격의 요인으로 봤을 때 얘가 만약에 이제 실질적으로 하락을 주도하게 되면 어제는 이더리움이 주도했다 그랬죠. 오늘 비트코인이 주도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것도 하나의 관문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렇게 썩 넉넉하거나 여유 있는 공간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2월 사태 이후에 처음 발생했어요. 여기 중간에 사실상 출렁이었던 적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크게로 보면은 여기 음봉으로 빠졌을 때 한 번 있었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분봉 말고 일봉으로 봤을 때, 이제 일봉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오늘까지 해서 3개 공간이 있는데, 그렇게 뭐 물량으로 보거나 흐름상 보면 그냥 뭐 찍고 올라왔으니까 힘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조차 어떻게? 준비 단계, 우리한테 신호를 알리는 하나의 큰 경고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앞으로 밀릴 거야가 아니고 어떻게 밀릴까가 기대가 돼요. 이렇게 급속도로 밀릴 건지 우상향으로 천천히 빠져줄 건지 속도에 대한 거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은 어떻게든 이렇게 열려져 있거든요. 여기부터 깨져서 내려온다면 여기까지 올 공간은 있는데 이게 빨리 온다 천천히 온다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든 차트 분석은 없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공간을 1번, 2번 상 봤을 때 3번은 횡보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나타나고 한다면 어쨌든 상승을 제외한 나머지를 봤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좀 나타나 줄 텐데 어떤 방향으로 나와줄까. 자, 특히 얘가 우하향으로 이렇게 좀 내려오죠. 이게 약간 느슨하게 이렇게 내려오면 다시 기회가 생긴다라고 보셔야 돼요. 기회 생긴다. 자, 만약에 이렇게 느슨하게 빠지지 않고 얘는 1번. 얘가 이제 좀 급속도로 이렇게 내려온다. 이거를 2번이라고 봤을 때 사실 기회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내려오게 되면 물론 깊은 하락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반등, 다시 또 다른 기술적인 반등으로 인해서 상승은 만들어줄 수 있을지언정 그게 추가적인 상승으로 만들어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볼 수 있는 10가지의 체크 공간이 좀 있는데 이 10가지 중에 지금 단 한 개라도 빨간불을 켜준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10개 모두 다 시장이 하락 쪽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1번과 2번에 대한 부분하고 단지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 조정기간. 조정기간이 짧을까 길까 이제 요것도 조금 사실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대비를 하는 거예요. 중장기적인 대비는 할 필요가 없겠죠.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짧은 포인트, 그래서 수익 중인 코인들은 아무래도 조금 일부 우리가 이제 조금 회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좀 공간도 있고, 어제 우리 실시간 방송했을 때도 얘기했던 게 제일 위험하신 분들이 누구냐?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저도 이제 밥을 먹고 나니까 10개가 넘게 마이너스 10%를 찍었더라고요. 코인들이. 물론 대부분 다 알트 코인들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어제까지는 그냥 단순한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대신에 이 이후의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거. 큰 타격. 진짜 타격, 그냥 밀렸다 복구되는 이런 타격이 아니고 진짜 크게 떨어질 수 있는, 또는 연일 하락이 될 수 있는 공간까지를 조금 생각을 해서 안전하게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